모터사이클 세계에 폭풍처럼 등장하는 선수들이 있다. 그들은 첫날부터 모두의 시선을 끌고 기대감과 소음, 논란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알렉스 마르케스처럼 천천히 다가오는 선수들도 있다.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각 경험을 마치 그들만이 완전하게 볼 수 있는 퍼즐의 조각처럼 쌓아간다. 그리고 파독의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을 이미 분류하고 스포츠의 위계 질서에서 잘 자리 잡았다고 믿을 때 그들은 모든 사람을 말문이 막히게 하는 권위로 정상에 나타난다. 이것은 첫눈에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매 라운드, 매 시즌마다 자신의 주장을 쌓아가며 결국 무시할 수 없게 된 선수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세르베라에서 시작되었고 비교를 견뎌냈으며 스포츠의 가장 힘든 시기를 견뎌냈고 2025년에는 모토GP 패독에서 기억에 남는 가장 완벽한 성과 중 하나로 절정에 달했다. 세르베라는 카탈루냐 내륙에 위치한 작고 조용한 도시로 삶의 리듬은 국제 서킷의 소음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그러나 그 도시에서 1996년 4월 23일 알렉스 마르케스 아렌타 닦아 오토바이가 사치나 일시적인 취미가 아닌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인 가족의 품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주리안 마르케스는 경제적으로 큰 자원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비범한 헌신을 가진 사람이었다. 가족의 착오를 단순한 작업장을 넘어서는 무언가로 변모시켰다. 그것은 교실이자 실험실, 자녀들이 단순히 오토바이를 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작동의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공간이었다. 그 집에서의 대화는 단순히 결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과정, 이해, 트랙에서의 각 결정의 이유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 환경에서 두 명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자녀가 성장했다. 맥스는 장남으로 순수한 본능이었고 속도, 공격, 스펙타클,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막내 알렉스는 다른 존재였다. 그가 덜 뛰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달랐다. 맥스가 행동할 때 알렉스는 관찰했다. 맥스가 공격할 때 알렉스는 계산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열등함으로 읽혔던 그 차이는 결국 그를 완전하고 성숙한 챔피언으로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이 압박에 무너질 때 가장 높은 곳에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렉스 마르케스는 모터사이클과의 관계를 본능적이라기보다는 지적인 것으로 발전시켰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오토바이에 올라타면 단순히 더 빨리 가고 싶어 하거나 아드레날린을 느끼고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하고 싶어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에 몇 시간을 보내며 주목했다. 그는 각 종류의 아스팔트에서 서스펜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변 온도에 따라 앞바퀴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코너에 들어갈 때 몸의 위치가 어떻게 몇 초를 더하거나 빼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설명하는 것을 관찰했다. 그의 아버지는 독특한 방법론으로 그를 훈련시켰다. 그는 그에게 이기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이해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같은 코너를 반복해서 연습하게 했고 잘 할 때까지가 아니라 왜 잘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게 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지루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일 수 있었지만 알렉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것이 그가 세상을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작은 서킷과 그가 첫 발을 내딛던 모토크로스 트랙에서는 압도적인 속도나 상대를 위협할 만한 공격성으로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개선되었고 항상 개선되었으며 그 지속적인 성장은 단기적으로는 그리 눈에 띄지 않더라도 진정한 순간이 다가올 때 그의 세대의 몇몇 파일럿들이 맞먹을 수 없는 기술적이고 정신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모터사이클 세계에서 마르케스의 형이 되는 것은 단순히 잘 알려진 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파일럿도 감당할 수 없는 비교 기준 아래에서 영구적으로 현미경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알렉스가 기초 카테고리에서 경쟁하기 시작했을 때 패독의 서사는 이미 쓰여져 있었다. 마르크는 천재, 현상, 가능성을 재정의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알렉스는 다른 사람이었다. 그가 명시적으로 질문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결과 위에 떠다니던 질문은 항상 같았다. 그의 형만큼 좋은가? 그리고 그 암묵적이고 불공정하며 조급한 대답은 항상 아니었다. 그 압박감은 외부 관찰자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내부에서 겪는 사람에게는 파괴적이었다. 그의 매번의 실패는 헤드라인을 만들었고 그의 승리는 상대적으로 평가되었다. 그가 이기면 그것은 지원 덕분이었다. 그가 지면 그것은 마크의 재능이 없기 때문이었다.
잘 나갈 방법은 없었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의 맥락을 재정의하는 성을 가진 알렉스 마르케스, 단순한 파일럿으로 존재할 공간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었던 방식으로 그것과 공존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이용했고 그것을 연료로 바꾸었다. 그는 그 비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렇게 견고하고 일관되며 자신만의 경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결심했다. 결국 세상은 그를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2014년 알렉스 마르케스는 18세였고 모토3 세계 챔피언십에서 경쟁하고 있었으며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성숙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그는 예선에서 가장 폭발적이지 않았고 가장 자주 빠른 랩을 기록하는 선수도 아니었지만 점수를 얻고 타이어를 관리하고 경주를 읽고 정확히 있어야 할 위치에 자리 잡을 때 가장 완벽했다. 그 시즌은 최고 수준의 라이벌들과의 지속적인 전투였다. 잭 밀러는 충동적이고 매우 빠르며 알렉스 린스는 정밀한 수술과 같았고 그 사이에서 알렉스 마르케스는 전술적 지능과 일관성을 혼합하여 경쟁자들에게 거의 짜증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그는 카탈루냐, 일본, 말레이시아에서 우승했다. 그러나 챔피언십을 결정한 것은 이러한 개별적인 승리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서킷이 아닌 곳에서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조건에서 압박이 극대화된 순간에 포디움에 오른 횟수였다. 마지막 레이스인 발렌시아에서는 그를 다르게 만드는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공격하지 않았고 유지할 수 없는 속도를 강요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기다리고 계산하고 정확한 순간을 선택하여 실행했다. 그가 세계 챔피언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그의 형과 함께한 이미지는 역사적인 무언가의 상징이 되었다. 같은 스포츠에서 세계 챔피언인 두 형제. 그러나 알렉스에게 그 타이틀은 도착이 아니라 출발이었다. 2015년 모토2로의 도약은 모터사이클 라이더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겸손의 연습 중 하나였다. 기계는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과 완전히 달랐다. 더 무겁고 더 신체적이며 에어로빅과 기술적 요구가 근본적으로 달랐다. 학습 곡선은 순탄하지 않았고 절벽과 같았다. 2015년의 결과는 불규칙했다. 2016년의 결과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낙차가 쌓이고 포디움은 부족했다. 외부에서 볼 때 결론은 명백해 보였다. 알렉스 마르케스는 모토3에서 한계에 도달했으며 더 높은 카테고리에서 그 수준을 재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런 해석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잘못된 것이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성적 위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 알렉스는 전면적인 재건 과정을 겪고 있었다. 그는 제로에서 자신의 감각을 재조정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수년 동안 개발해온 주행 방식을 완전히 다른 언어를 요구하는 오토바이에 맞추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머리를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항상 그의 경력을 이끌어온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힘든 시기에 많은 선수들이 변명을 찾거나 팀 변경을 요구하거나 공개적으로 프로젝트에 의문을 제기했을 것이다. 그는 언제나처럼 같은 규율로 계속 일했으며 이해가 결국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과정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했다. 2017년 6월 11일 카탈루냐 서킷에서 그의 관중 앞에서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던 서킷에서 알렉스 마르케스는 모토2 세계 챔피언십에서 그의 첫 경주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 승리는 단순한 결과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그의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였다. 2년간의 고통이 퇴보가 아니라 투자였음을 보여주는 증명이었다. 그것들을 실패로 해석하기는 쉬웠겠지만 그는 그것들을 훈련으로 여겼다. 그리고 몬트멜로에서 그날 그는 완벽한 퍼포먼스로 이를 입증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경주 중 하나로 신뢰와 기술이 정확한 순간에 만나는 곳, 그 순간부터 그의 경쟁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방법은 여전히 동일했지만 확신이 달라졌다. 이제 그는 자신의 과정에 믿음을 가진 단순한 파일럿이 아니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것이 작동하는 것을 보았고 두 시즌의 의심을 견뎌낸 것을 보았으며 이제는 어떤 외부 결과도 바꿀 수 없는 확신으로 자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019 시즌은 알렉스 마르케스가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의 결정체였다.
그것은 그가 2년 전 몬멜로에서 이미 질적 도약을 했기 때문에 큰 도약을 한 해는 아니었다. 그것은 그 자신의 개선된 버전이 9개월 동안 완벽하게 일관되게 작동한 해였다. 빠른 서킷과 기술적인 서킷에서 건조한 조건과 카테고리의 최고를 대표하는 라이벌의 압박 속에서도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엔지니어들과 팀 감독들이 가장 감명받은 것은 승리 자체가 아니라 그 승리에 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기술적 피드백은 extraordinarily 정확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들이 데이터로 확인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용어로 오토바이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계측기들이 문제를 감지하기 전에 설정의 문제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어린 시절 세르베라의 차고에서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도구가 되었다.